오늘 배울 것은 이제 로그입니다. 주변에 친한 선배들이나 아니면 친언니나 친누나나 이렇게 있는 경우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로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로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느 학문에서 많이 사용하냐면 이 천문학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들 교재에 27쪽에 8번 문제 같은 거 있죠? 펴보세요. 27쪽에 8번. 27쪽에 8번 같은 문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수 양변에 x분의 1제곱이라든가 y분의 1제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준 다음에 지수 위치에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이런 걸 만들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그냥 2x 더하기 3y를 만드는 건 쉬운데 예를 들어서 3의 2x제곱과 5의 3y제곱이랑 이런 거가 있을 때 너희들이 이렇게 받은 재료가 3의 2x제곱, 5의 3y제곱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가보자. 3의 2x제곱과 3의 3y제곱이다라고 해보자. 그때 니네가 2x 플러스 3y를 만들어야 돼. 만약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면 돼? 이 둘을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곱해주면은 이제 3의 2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y제곱 이렇게 생기니까 이 녀석이 지수위치에 만들어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마지막 대표 문제로 푼 게 지수위치의 복잡한 식을 서로 두 개를 밑이 같은 녀석을 곱하거나 나누거나 해가지고 지수위치에서 어떤 복잡한 식을 만들어내는 걸 저번 시간에 했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다르게 가보면 3의 2x제곱이랑 예를 들어서 5의 3y제곱이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니네가 이제 2x 더하기 3y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 곱한다고 만들어져요? 아니요. 아니죠. 안 만들어집니다. 그지? 근데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네. 자, 그럼 요럴 경우에 이제 이런 식의 풀이에서 2x 더하기 3y를 만들어내는 풀이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로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그전에는 이제 어떤 밑과 지수의 연산,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지수를 계산했다면 이제 지수 법칙이 아닌 거로 지수를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얘들 천문학에서는 여기 혹시 지구과학 배우고 있는 친구 있어요? 지구과학 보면은 빛의 속도가 3 곱하기 10의 18승이었나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네. 나 물리를 전공했는데도 까먹었다. 미터 퍼 세컨가? 이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요 지수 위치에 들어가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됩니다. 천문학 정도로 넘어가게 되면, 왜냐면 워낙 멀리 있는 거, 워낙 큰 거, 워낙 무거운 거를 다루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지수라고 하는 녀석을 지수 위치에 있으면 지수끼리 더하기를 만들려면은 어떤 숫자 둘을 곱해야 되고 지수끼리 빼기를 만들려면은 어떤 숫자 둘을 나눠야 되고요. 그죠? 지수끼리 곱하기를 만들려면 이 숫자에 거듭 제곱을 해줘야 되고요.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복잡하고 힘들더라 이거예요. 그냥 지수끼리 그냥 더하면 안 될까? 지수끼리 그냥 빼거나 그냥 곱하거나 그냥 나누면 안 될까를 고민하다가 만든 것이 바로 이 로그라고 하는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이제 이 로그의 정의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이 로그의 정의는요, 지수의 역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의 반대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알겠죠?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가면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를 배우겠지만 실제로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로그함수입니다. 역함수 또 배워요? 역함수 또 배워요. 예. 그래서 이제 지수의 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의 x제곱이 n이다 라고 하는 요런 관계식이 성립을 했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로그라고 하는 거는 왜 배우냐 이거야. 로그를 왜 배우냐. 지수를 쉽게 계산하려고. 알겠습니까? 지수를 쉽게 계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큰 수를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지수 위치에 몇십 제곱, 몇백 제곱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 엄청 큰 수잖아요. 네. 그지? 근데 그거를 또는 지수 위치에 미지수가 들어있으면 엄청 어려운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로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a의 n제곱이 x야. 근데 우리가 노리는 건 누구야?
A의 x제곱이 n일 때, 지금 보시면 A의 x제곱이 n일 때 우리가 노리는 건 이 x제곱에 있는 이 지수 위치에 있는 요 x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 x가 우리는 x를 좀 더 쉽게 계산하려면 지수 위치가 아닌 그냥 일반 항 위치로 끌어내려야 되잖아요. 지수 위치에 있으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3의 2x제곱이랑 3의 3y제곱을 여기서 2x 더하기 3y를 만들려면 그냥 이 둘을 그냥 더해도 되는데 꼭 곱했어야 됐어요. 지수법칙 사용하려면 그래야지 3의 2x 더하기 3y제곱이 생겼잖아. 이게 얼마나 불편한 행위였냐 이거야. 2x 더하기 3y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더해주면 될 텐데 그냥 더하지 않고 곱해는 이 행위가 너희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지수법칙이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지수법칙, 지수를 끌어내려서 그냥 더하고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x를 그냥 2x로, 3y제곱을 그냥 3y로 일반 항처럼 만들어버린다면 얘 둘을 그냥 더하면 2x 더하기 3y잖아. 맞아요? 자, 그래서 a의 x제곱이 n이다라는 관계식이 성립할 때요. 지수에 있는 x를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냐? 로그 a의 n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로그는 이렇게 LOG로 여러분들 소문자로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수의 밑이잖아요. a가 지수의 밑을 로그의 밑 위치에다 써줘야 돼요. 대신에 이번에는 밑을 작게 씁니다. 그 전에는 a의 x제곱 이렇게 있으면 밑을 크게 쓰고 지수를 작게 썼잖아요. 이번에는 밑을 작게 써야 돼요. 그래서 로그 a의 그 다음에 요 건너편에 n을 여기다가 진수 위치에, 여기 이 위치에 적는 숫자를 진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로그 a의 n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숫자 넣어가지고 계산해 볼게요. 2의 세제곱이 8이죠? 그쵸? 자,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라고? 지수를 지수 위치가 아닌 일반 항의 위치로 끌어내리는 거라고. 그렇게 해야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얘로부터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어떤 거 얻어낼 수 있냐면 3은 이렇게 지수가 내려오는 거. 이게 졸라 획기적인 겁니다. 알겠죠? 3은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로그 2의 8이다. 이렇게. 자, 지금은 내가 이제 어떤 숫자를 적어가지고 설명을 해줬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 미지수가 들어있고 문자가 들어있고 그죠? x가 들어있고 y가 들어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수 위치에 있는 숫자를 끌어내리는 요 행위를 우리가 로그를 사용했다. 로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로그를 씌운다 라고 합니다. 양변의 로그를 씌운다. 양변의 로그를 취한다 라고 불러요. 알겠지? 양변을 동시에 제곱한다. 양변을 동시에 역수로 만든다처럼 양변을 동시에 로그를 취한다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로그를 취하면 지수가 내려옵니다. 왜요? 지수가 내려와요. 이게 진짜 획기적인 거야. 이게 진짜 획기적인 거야. 자, 그럼 봐봐라. 예를 들어서 자, 2의 3제곱 더하기 2의 2제곱을 하게 되면 그럼 요거는 12가 되나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거 내가 잘못 썼다. 2의 3제곱과 2의 2제곱을 주고요. 2의 5제곱을 만들어 보라라고 해요. 예를 들어 자, 우리 앞에서 지수 배웠죠? 2의 3제곱이랑 2의 2제곱을 주고 2의 5제곱을 만들으라 그러면 너희들은 그 앞에서는 어떻게 풀었어요? 2의 3제곱 곱하기 2의 2제곱을 하면 2의 3 더하기 2제곱이 되니까 2의 5제곱이요 라고 풀었죠? 자, 이건 이제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푼 거죠? 맞나요? 자, 근데 우리가 로그를 사용해서도 풀 수가 있다 이거야. 자, 봐봐요. 2의 3제곱은 8입니다. 그러면 3은 로그 2의 8이에요. 그죠? 2의 2제곱은 4예요. 그러면 2는 로그 2의 4예요. 맞나요? 자, 우리는 이 5라는 숫자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양변을 더해주면 5는 로그 2의 8 더하기 로그 2의 4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우변에 있는 로그 2의 8 더하기 로그 2의 4를 더하는 방법은요, 또 뒤에 가면 또 로그의 계산이라고 해서 배웁니다. 알겠죠? 자, 이 짓을 이제 왜 해주냐면, 여러분들한테 문제로
지금 내가 너무 쉽게 줬지만 2의 3제곱, 2의 2제곱 정도의 힌트를 주고요. 여기 있는 이 녀석을 만들어내는 게 문제가 나온다고요. 여기. 근데 얘네 둘로 가지고 얘 만들 때 분명히 더한 건데 이걸 곱해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와 분명히 더한 거기 때문에 그냥 더해서 푸는 문제는요. 난이도 차이가 나요. 어려운 식, 복잡한 식으로 갈수록.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수를 지수 그 자체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싶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로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알아들었습니까? 네, 자, 로그의 굉장히 중요한 것들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여기 로그 밑에 조그맣게 써있는 걸 밑이라고 읽고요. 그 옆에 크게 쓰는 걸 진수라고 읽습니다. 알겠죠? 내가 한 3년 정도 수업을 하면 그 중에 한 번은 꼭 진수라는 애가 반에 있었는데 올해는 없네요. 작년엔 진수 있었는데. 자, 이때 진수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죠.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뒤에 가서 또 배워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로그의 조건이긴 조건인데 이때 이 앞에 있는 두 개를 밑의 조건, 이 뒤에 있는 거를 진수의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아, a의 x제곱이 n일 때 라고 여러분들이 앞에서 지수를 배울 때요, 결국에 너희들의 목적은 뭐냐면 지수 함수예요. 지수 방정식이고 지수 부등식이고 지수 함수라 이거야. 근데 그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지수 함수가 성립을 하려면 여기 밑으로 있는 a가 0보다 크고 1이 아닌 숫자여야지만 성립합니다. 그게 아닌 상황에서 성립하지 않아요.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연속은 배워서 아직 안 배웠죠? 연속은 또 뒤에 가서 배웁니다. 별게 많네요. 네. 자, 그래서 요런 조건 하에서 지수 방정식, 지수 함수, 지수 부등식이 성립하는데 그 지수의 역이 로그기 때문에 로그도 똑같은 조건이 걸린다 이거야.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 분명히 여기 별표 쳤습니다. 여기 한 문제 출제됩니다. 여기서 한 문제 출제돼요. 밑의 조건과 진수의 조건. 밑은 0보다 커야 되고 1이면 안 되고요. 진수는 0보다 커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수를 배울 때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에요. 알겠지? 지수 함수가 성립을 하려면 이 조건이 걸리는데 이 지수 함수의 역이 로그이기 때문에 로그에 똑같은 조건이 걸린다라고 반드시 기억하세요. 알겠지? 자, 넘어갑니다. 대표유형 9번.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요거 이 건너편에 있는 게 지수였잖아요. 여러분들 앞에서 배운 거 다시 한번 복습해보자. a의 x제곱이 n일 때, 자, 이런 관계가 성립할 때 x를 로그 a의 n이다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을 앞에 페이지에서 배웠습니다. 요거 처음에는 이제 이런 지수로 표현된 것을 로그로 바꾸는 이거 있잖아요. 요것만 해도 굉장히 버벅해요, 학생들이. 이것만 해도 버벅입니다. 아이씨, 이거 어떻게 바꾸라는 거야? 근데 이제 요거 보고 여러분들이 좀 그때그때 잘 바꿔주시면 되는데, 선생님이 한 가지 이제 좀 팁을 주자면, 얘들아, 여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보다 아래에 있는 거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문제 풀다 보면 더 많아요. 알겠죠? 그런 상황이.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멘트를 기억하면 돼요. 밑에 건너편 제곱이 진수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a의 건너편 제곱 x제곱이 a의 x제곱이 진수 n이다. 알겠습니까? 밑에 건너편 제곱이 진수다. 알겠죠? 그 다음 여기 한번 볼게요. 1번 루트 3의 x제곱이 9다. 됐나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거듭제곱에 대해서 배웠을 때요, 루트는 2분의 1제곱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3의 2분의 x제곱이 9인데 9는 3의 제곱이지. 그지? 그러면 x는 4 이렇게 풀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2번. 자, 또 갑니다. 밑에 건너편 제곱이 진수예요. x의 3분의 2제곱이 25가 돼야겠지, 2번은. 근데 여기 양변에다가 몇 제곱을 해줄 거냐면 내가 2분의 3제곱을 해줄게요. 왜냐면 x 찾아야 되니까.
그지? 그러면 x는 25는 5의 제곱이고 5의 제곱에 2분의 3제곱이죠. 그러면 5의 3제곱이고 그래서 x는 125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자, 3번도 밑에 건너편 제곱이 진수다. 아시겠어요? 자, 81에 0.5제곱이 x다. 근데 81은요 9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9의 제곱에 0.5는 2분의 1이고요 9의 제곱에 2분의 1제곱이 x다. 그러면 x는 9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요거 잘 보세요. 지금 로그 5에 하고 괄호 열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괄호 자체가 진수야. 이만큼이 다 진수예요. 마치 이런 거를 생각하세요. F 속에 F 들어가 있는 형태다라고 생각하세요. 저게 다 진수예요. 그러면 어떻게 밑에 건너편 제곱이 진수 로그 32의 x 이렇게 되는 거지. 됐나요? 근데 5의 마이너스 1제곱은 5분의 1이잖아요. 그죠? 이게 5분의 1이라고. 그러니까 5분의 1은 로그 32의 x. 자, 이제 다시 한번 밑에 32의 건너편 제곱이 진수다. 됐습니까? 저 그럼 32는 2의 5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의 5제곱의 5분의 1제곱이니까 2. 그래서 x는 2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로그는 너네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선생님이 니네들한테 이런 말 했던 적 옛날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수학 하를 처음 배울 때 니네들이 집합을 처음 배울 때 있잖아요. 니네가 그 전에 알고 있던 더하기 빼기는 잊어라.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이라고 하는 새로운 연산을 배울 것이다 라고 했었지. 기억나요? 로그도 똑같아요. 너네가 그 전에 배웠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잊으세요. 너네들은 로그만의 연산법을 배웁니다. 이게 이제 학생들이 집합의 연산 처음 들어갔을 때 집합을 어려워했던 게 이유가 뭐야? 집합만의 연산법이 존재했기 때문이죠. 로그도 마찬가지예요. 로그만의 연산법이 있어요. 지금 하는 거 봐봐요. 로그만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밑에 건너편 제곱이 진수다. 이거 니네 계산 빠르게 하라고 그냥 내가 알려준 멘트지. 그지? 밑에 건너편 제곱이 진수다. 머릿속에 넣어놓으라고요. 사실은 근데 이게 로그의 정의는 아니잖아요. 로그의 정의는 이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저 위에 있는 정의대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밑에 건너편 제곱이 진수다라고 그냥 외우라고 한 거잖아요. 사실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근데 로그만의 새로운 연산법을 지금 이용해서 풀었잖아요. 밑에 건너편 제곱이 진수다라는 연산법을 그 전에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 뒤에 가면 로그의 합, 로그의 차, 로그의 곱, 로그의 나누기 다 합니다. 그럼 이제 그것도 로그만의 계산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연산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배웠던 거에 다 잊으시고, 근데 이게 마지막입니다. 로그만의 연산법. 아, 미안해요. 뒤에 그 벡터 기하 부분 할 때 벡터 가면 또 있는데요. 그러니까 얘네들만의 이 카테고리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얘네들만의 계산법을 딱 이 새로 배우는 지금 같은 시기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는 시기고, 주변에 이제 선배들이나 누나들이 로그를 많이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얘기할 텐데, 옛날에 문과이과가 공존하던 시절에 그때 문과 애들이 죽어나던 게 로그야. 문과 애들이 선생님 저 진짜 죽어특별도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했던 게 로그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문이과가 통합됐기 때문에 로그보다 더 어려운 걸 문과 애들이 하지만, 예전에는 문과 애들이 저 진짜 죽어딱지라도 못하겠어요 라고 울부짖었던 게 로그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열심히 하셔서 선생님이 가능한 것만 자세히 알려줄 테니까. 너는 문과라면서요. 네. 로그 많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문과 성향 가진 친구들한테는 많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문이과가 통합되면서 너가 이제 로그 함수까지만 했었으면 되는데 1년만 일찍 태어났어도 2년만 일찍 태어났어도 삼각함수도 해야 돼요. 근데 삼각함수 가면 물지도 몰라요. 삼각함수 많이 어렵거든. 그러니까 로그에 벌써 지치면 안 돼. 알겠죠? 자, 10번 문제 볼게요. 이것이 성립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밑에 건너편 제곱이 진수다 라고 하는 걸 알잖아요. 그죠? 여기서 밑이 지금 3이니까 3의 x제곱이 진수 2 플러스 루트 3이다 라고 하는 거를 문제 준 힌트로부터 찾아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3의 마이너스 x제곱 이딴 거 물어보네요. 3의 마이너스 x제곱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3의 x제곱 분의 1이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게 이제 지수에 음수가 있으면 양수로 바꾸고 역수 취해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얘 뭐가 돼요? 2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다가 되죠. 그럼 요거 유리화 시켜줘야겠네요. 유리화 할 줄 알아요? 네. 너 할 줄 알아요? 네. 에이 뻥치지 마. 진짜네. 뻥치네. 2 마이너스 루트 3을 분모 분자에다 곱해야겠죠? 그러면은 분모 1 되고요. 분자에 2 마이너스 루트 3 됩니다. 얘가 3의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1번 문제에서는 3의 x제곱과 3의 마이너스 x제곱 서로 더해라 라고 하니까 이거 두 개 서로 더해주시면 그러면 4가 정답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됐나요? 자, 2번 문제는요. 9의 x제곱이에요. 9의 x제곱은 3의 제곱의 x제곱이고 그러면 3의 x제곱의 제곱이니까 2 플러스 루트 3의 제곱이야. 그지? 그러면은 요거 이제 제곱 풀어주면은 4, 7 플러스 4 루트 3이다가 돼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9의 마이너스 x제곱은 9의 x제곱분의 1이기 때문에 그러면 7 플러스 4 루트 3분의 1이고요. 그것도 유리화 시켜줘야겠지? 7 마이너스 4 루트 3 곱해서 그러면 49 빼기 38 생기니까 분모가 11? 11? 11 실화냐? 48 아니에요. 응? 4루트 3. 48이야? 아, 고마워. 48이구나. 38인 줄 알았어. 그럼 분모 1이네요. 그죠? 분자에 7 마이너스 4루트 3 되겠지. 자, 그럼 2번 문제에서는요. 요거 두 개 서로 더해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더해주시면 14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 안 어렵죠? 넘어갑니다. 자, 미가 진수의 조건인데요. 선생님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과 같이 마이너스 2의 x제곱 같은 거는 정의되지 않는다, 로그가 라고 이제 얘기를 생각을 하셔야 돼. 왜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 있어요. 선생님 왜 2의 x제곱은 로그로 정의가 가능한데 마이너스 2의 x제곱 같은 경우엔 정의가 되지 않는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자, 니네가 지금 여기에 x에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건 아직도 중학교 2학년 수준의 지수가 머릿속에 있다는 거죠. x에 1, 2, 3, 4, 5, 6만 집어넣는 상황에선 아무 문제 없어요. 맞나요? 그러면 2의 x제곱도 여기다가 1, 2, 3, 4, 5, 6 집어넣는 거나 마이너스 2의 x제곱도 1, 2, 3, 4, 5, 6 집어넣는 거나 니네가 그 수를 정의 내릴 수가 있다고요. 근데 x에 2분의 3제곱 집어넣어 볼래? 그러면 마이너스 2의 2분의 3제곱이지. 니네 이런 거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안 배웠어요. 니네 이런 거 안 배웠다고요. 그죠? 그리고 뭐 배웠다 치자. 2분의 1제곱이 있으니까 선생님 이거 졸라 쉬워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8이요. 그럼 얘가 뭐가 돼요? 루트 8i 허수가 되죠. 허수는요 좌표변면상에 표현할 수 없어요. 너희들의 목적은 지수 함수 그래프 그리기, 로그 함수 그래프 그리기예요. 좌표변면상에. 그지? 그러니까 고등과정 속에 좌표변면상에 표시할 수 없는 이런 허수가 들어가 있는 함수값이 나오는 거는 고등과정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정의 내리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1의 거듭제곱도 마찬가지예요. 1의 거듭제곱도 x에다가 뭘 넣든 간에 항상 1이잖아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로그함수다. 역함수는 언제 생겨요? 1대1 대응일 때. 1의 y는 1의 x제곱. 1대1 대응인가요? 아니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밑이 1이 되는 상황도 우린 원치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로그의 밑과 진수의 조건 지금 특강으로 나와 있는데요. 요거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밑의 조건과 진수의 조건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밑의 조건은 밑으로 있는 1은 a는 1이 아닌 양수여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현을 할 때 여기 밑에 적혀 있네요. a는 1이 아니다. a는 0보다 크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진수로 있는 애는 반드시 0보다 커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밑의 조건, 진수의 조건 졸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리마크 부분 보면은요,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로그 a에 n이 주어지면 이거인 것으로 본다라고 하잖아요. 그지? 근데 이게 뭐예요? 이거 2차 부등식이랑 같이 나옵니다. a랑 n을 2차식으로 줘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a가 0보다 크다, a는 1이 아니다, n이 0보다 크다면 a가 2차식이고 n이 2차식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묶어버리면 2차 부등식이야. 연립 2차 부등식이죠. 맞나요?
자, 미체 조건과 진수의 조건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뭐랑 연관되냐? 연립 2차 부등식. 알겠죠? 연립 2차 부등식으로 문제 풀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밑과 진수의 조건. 저것이 정의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양반이죠. 왜냐면 밑이 1차식이니까요. 그죠? 자, 밑의 조건에 의하면 x는 1이 아니고 x는 0보다 커야 돼요. 진수의 조건에 의하면 8 플러스 2x 마이너스 x제곱은 0보다 큽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보다 작고요. 그래서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2는 0보다 작고요.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습니다. 자, 연립부등식이라 그랬죠? 가볼게요. x는 1이 아니다. 1의 빈동. x는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밑에 거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자,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그죠? 그러면 해당되는 x들이 어디냐면 여기 빈동에 어이구 지랄한다. 자, 여기 빈동에서부터 여기 빈동 제외하고 여기까지죠. 그죠? 그러면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2, 3. 그죠? 더해주시면 5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냥 연립 2차 부등식 나와요. 밑과 진수의 조건. 쫄지 마시고. 자, 로그의 성질. 드디어. 자, 드디어 이제 로그의 성질이네요. 선생님이 요거 증명을 좀 해줄 거예요. 알겠죠? 증명을 해줄 거긴 한데, 지금 증명 그 자체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의상 한번 해주는 거예요. 항상 첫 수업할 때는 웬만하면 증명을 해주니까. 자, 1번부터 증명 들어갑시다. 자, 1번에 로그 A의 1은 0이래요. 로그 A의 A는 1이래요. 자, 이거 선생님이 멘트를 줄게요. 멘트로 외우세요. 진수가 1이면 0이다. 진수가 1이면 0이다 라고 알아두세요. 앞으로도 니네가 문제를 풀다가 밑이 뭐든 간에 진수가 1 나오면 무조건 0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밑과 진수가 같으면 1이다. 밑과 진수가 같으면 1이다. 자, 밑과 진수가 어떤 숫자든 간에 예를 들어서 로그 316에 316 이제 이런 식으로 밑과 진수가 같으면 이 새끼는 무조건 1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1번 증명합니다. 어떻게 증명한다 그랬어요? 이거 로그는 그냥 다 밑에 건너편 제곱이 진수다 로부터 나타나요. 알겠죠? 자, 1번은요. A의 0제곱은 1이다. 이기 때문에 0은 로그 A의 1인 거예요. A의 1제곱은 A이기 때문에 1을 내려오면 로그 A의 A인 거예요. 알겠죠? 자, 1번 증명 끝. 그죠? 왜요? 아닙니다. 네, 1번 증명 끝.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 지금부터 증명할게요. 자, A의 P제곱을 M이라고 합시다. A의 Q제곱을 지금부터 N이라고 해볼게요. 자, 라고 했을 때 P는 으로 가죠. P는 로그 A의 M이고요. 그 다음에 Q는 로그 A의 N인데요. 자, 내가 지금부터 여기 있는 걸 양변을 곱해볼게요. 좌변끼리, 우변끼리. 알겠어요? 그러면 좌변은 뭐가 되냐면 M, N, 은. 우변은 뭐가 되냐면 A의 P 더하기 Q가 되죠. 근데 다시 한번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여기 위에 빨간색으로 쓴 걸 로그의 정의로 바꿔 적으면 P 더하기 Q는 로그 A의 MN이네요. 근데 P가 로그 A의 M이고 Q가 로그 A의 N이니까 요 P랑 요 Q 자리에다가 대입을 하면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은 로그 A의 MN이다가 증명됩니다.
됐나요? 네. 재밌죠? 왜요? 여러분 밑에 그 개념 어프로치에 보면 증명과정 다 있습니다. 뭐 받아 적을 필요는 없어요. 자, 지울 거예요. 아니다. 자, 지울 겁니다. 자, 3번 증명해 볼게요. 3번. 자, 다시 한번 A의 P제곱을 지금부터 M이다. A의 Q제곱을 지금부터 N이다 라고 해볼게요. 됐나요? 자, 이거를 선생님이 양변 나눠 볼게요. 그러면은 N분의 M은, 자, 그러면 앞에 거 나누기 뒤에 거 한 거잖아요. 그러면 A의 P-Q제곱이다가 되겠지? 맞나요? 자, 근데 선생님이 지금 여기 위에 적은 이 식을 로그의 정의로 바꿔 적어 볼 거야. 알겠죠? 자, 그럼 밑에 있는 거는요. P는 로그 A의 M이다. 맞나요? 두 번째 있는 건 Q는 로그 A의 N이다. 맞나요? 자, 그리고 여기 위에 빨간색으로 적은 건 P-Q는 로그 A의 N분의 M이다. 근데 P가 얘고 Q가 얘니까 이 PQ 자리에다가 대입해주면, 그러면 로그 A의 M 마이너스 로그 A의 N은 로그 A의 N분의 M이다 가 탄생합니다. 자, 이게 이제 3번이에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이제 4번도 증명합니다. 자, 4번도 똑같이 가요. A의 P제곱이 M이다 라고 해볼게요. A의 P제곱이 M이다. 자, 근데 내가 이걸 양변을 K제곱 해볼게요. 그러면 A의 K P제곱은 M의 K제곱이다가 되겠지? 근데 내가 이걸 자, 여기 왼쪽에 있는 거를 로그의 정의로 한번 바꿔 적어 볼게요. 그러면 P는 로그 A의 M이다가 되고요. 요 오른쪽에 있는 것도 로그의 정의로 바꿔 적어 볼게요. K 곱하기 P는 로그 A의 M의 K제곱이 되겠지. 자, 근데 우리가 P가 로그 A의 M이기 때문에 여기 요 P 자리에다가 대입을 하자면 K 곱하기 로그 A의 M은 로그 A의 M의 K제곱이다가 4번이 탄생하죠. 네. 됐나요? 됐죠? 뭔 소리인지 모르죠? 근데 저 새끼가 한 게 뭐지 싶지? 그지?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내가 얘기했잖아요. 니네는 이제 새로운 연산법을 배우는 거라고요. 로그만의 연산법을 배운 거야. 근데 어려워. 그지? 그래서 이 로그만의 연산법을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수법칙이랑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지수법칙은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을 하게 되면 얘가 A의 M 더하기 N제곱이 됐죠? 네. 주목할 점은요, 니네가 곱했을 때 지수에서 합이 생겼죠? 맞나요? 자, 이 로그의 연산은요, 니네가 이게 지금 좌우가 바뀌어 적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니네가 더했을 때 진수에서 곱하기가 생깁니다. 근데 지수법칙도 밑이 똑같아야지 연산할 수 있었던 것처럼 로그의 성질도 똑같아요. 밑이 똑같아야지 연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2번 같은 경우에 자, 로그 3의 5 더하기 로그 3의 10이 있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지수법칙이랑은 반대예요. 지수법칙은 곱했을 때 더하기가 되지만 로그는요, 더했을 때 곱하기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같은 밑 가지고 있으니까 로그 3의 50이다가 돼요. 두 진수를 곱하는 거야. 더했을 때 곱하기다라고 기억하세요. 진수는 곱했을 때 더하기다라고 기억했잖아. 니네 중학교 1학년 때 지수법칙 처음 배웠을 때 니네 지수법칙을 가르쳐준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야, 곱하면 지수끼리 더해.
그거 없었을 거 아니야. 그지? 둘 다 중1 때 나한테 배우진 않았지만, 야, 곱하기면은 빛이 똑같은 거 확인했으면 지수에서 더해!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그지? 네. 근데 반대야. 그냥, 야, 더하기면은 빛이 똑같은 거 확인했으면 진수에서 곱해! 이거라고.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수 법칙에서는요,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이 있을 때, 얘가 a의 n-n제곱이었어요. 지수 법칙에서는 나누기가 빼기였다고요. 똑같아요. 중1 때 선생님이 이제 또 뭐라 그랬어? 야, 나누기면 밑이 똑같으면 지수에서 빼! 이렇게 가르쳤을 거 아니야. 그지? 자, 로그는요, 빼기가 나누기가 됩니다. 저거 지금 나누기 된 거잖아요. 그지? 빼기가 나누기가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3번 같은 경우에 로그 3의 10 빼기 로그 3의 5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로그 3의 2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선생님 그럼 약분 안 되면은요, 예를 들어 로그 3의 11 빼기 로그 3의 5처럼 선생님 약분 안 되면요, 그러면 로그 3의 5분의 11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빼기가 나누기가 된다. 자, 지수의 역이라고 생각하세요. 항상. 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로그의 연산이, 이거는 좀 약간 뭐라 그랬지? 좀 재밌게 외울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외우냐면, 자, 진수의 지수는, 이것도 이제 멘트가 있어요.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계속 할 말이야. 진수의 지수는 개수로 내린다. 수업 시간에 계속 할 말이에요. 내가 이제 이 말을 계속 사용할 거예요. 진수의 지수는 개수로 내린다라고 생각하라 이거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4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로그 3의 5의 6제곱이다라고 하면 얘는 6 곱하기 이제 개수로 내려오는 거야. 로그 3의 5다. 이렇게. 진수의 지수는 개수로 내린다. 알겠지? 자, 다시 한번 여기는 진수가 1이면 0이다. 그죠? 그 멘트로 외워야 되는 게 몇 개 있어요. 진수가 1이면 0이다. 0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진수와 밑이 같으면 1이다.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내가 수업 시간에 계속 할 멘트들이야. 알겠지? 그래서 야, 진수가 1이면 0이지. 진수랑 지수랑 같으면 0이지. 1이지. 그 다음에 진수의 지수는 개수로 내릴 수 있지. 알겠죠?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연산이 익숙해질 때까지. 그리고 2번 성질이랑 3번 성질은 지수 법칙의 정확히 반대 성질로 간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수고했습니다.